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80페이지. 180페이지는 앞에서 우리가 카드 관련 거래 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꼭 알아둬야 되는 카드 관련 거래에 카드로 지출했을 때 회계 처리, 카드 대금이 인출되었을 때 회계 처리 꼭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81페이지가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어음 관련 거래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제는 수표 관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밑에 예제는 수표 관리는 그냥 설명만 나와 있고 예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수표 관련 거래의 회계 처리는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어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속어음. 네. 자, 내용을 보시면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죠.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하고 또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물품 대금으로 받은 경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를 여러분들 자산에서 배우셨죠? 받으러음이라는 매출채권에서 공부했죠. 받으러음. 받으러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해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물품,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래서 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지급어음이라고 매입 채무에서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실습을 해볼 겁니다. 전표로.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표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를 했는데요. 수표에는 자기합수표와 당좌수표가 있죠. 그래서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입니다. 그래서 자기합수표 그림이 지금 여기 하단에 왼쪽에 있습니다만은 발행자가 이와 같이 무슨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기합수표고요. 자기합수표는 받을 때나 줄 때나 이건 현금으로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합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자기합수표는 받는 회사든 지급하는 회사든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다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당좌수표는요 좀 달라요. 당좌수표는 현금 거래 후 변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수표 용지를 수령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이 지금 당좌수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준 사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네요. 은행에서 받아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금액을 쓰고 발행인을 서명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수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행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수표가 발행됐다 그러면 바로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예금 감소로 처리해요. 그리고 이 수표를 받은 쪽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기합 수표 받은 것처럼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분계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어음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받으러음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받으러음의 회계 처리는 모두 6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보관이에요. 보관이라는 것은 어음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보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어음을 상대 거래처로부터 받았으므로 보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상품을 판매하면서 바로 어음을 받은 경우. 이때는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는 오늘 상품을 팔았으니까 수익으로 인식하죠. 상품 매출. 두 번째는요, 외상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의 증가, 자산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외상 매출금 대변에 기입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에는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자, 보관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음이 결제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배서 양도하거나 할인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전부 다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가요. 보관하는 경우하고 반대쪽에 받을 어음이 갑니다. 자, 결제는 뭐냐? 어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어음 대금을 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됐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받을 어음 감소시키면 돼요. 이 결제는 아주 정상적인 거래가 됩니다. 만기에 의해서 어음이 결제되는 그런 회계처리죠. 자, 두 번째, 이 부도는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거래에 해당이 되는데 만기 때 은행에 제시했더니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했어요. 네. 왜 은행에서 거절을 하느냐? 우리가 발행한 회사에 예금 잔고가 없게 되면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즉 부도가 났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받을 어음으로서는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이렇게 계좌 알죠? 계정 과목 대체를 시켜줘요. 부도 어음과 수표.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서 양도도 이건 정상적인 거래예요. 우리 약속 어음은요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양도하는 경우 분계는 이렇게 되겠죠. 외상 매입금 지급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오는 거고요. 대변에 받을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구입을 어음으로 타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양도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들어오죠. 대변에는 받을 어음,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양도시켜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이에요. 자, 할인. 네, 할인도 정상적인 거래이긴 합니다만은 가능한 한 결제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기 때까지 보유할 능력이 안 될 때 할인을 해요. 할인이 뭐냐면 어음을 할인해 가지고 처분했다는 거예요. 대변에 받을 어음이 갔잖아요. 만약에 그 어음이 1,000만 원짜리 어음이다라고 해봅시다. 1,000만 원짜리 어음을 1,000만 원에 매각하지 않고 할인해서 매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제일 전에 돈이 다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할인해서 어음을 매각하게 됩니다. 보통 은행을 통해서 할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얼만큼 돈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만기일까지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 할인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비용 처리하시고 나머지 돈은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은행에서.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바드러움의 회계 처리가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론 강의에서 쭉 강의가 이루어졌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급보험에 관한 회계 처리도 이론 강의에서 매입 채무에서 다 강의가 이루어진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또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오는 작업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어음을 등록하는 절차를 해 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음 등록 조금 이따 아마 실습 문제 있을 거고요. 이거는 분계는 아니에요. 어음을 등록해 주는 작업은 별도로 우리가 해 주는 거고요.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등록한 다음에 이제 전표를 입력해서 어음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음을 발행했을 때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와 외상 매입 대금을 갚으면서 어음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지급어음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런데 첫째 사례,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행했으면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죠. 외상 매입 대금을 갚기 위해서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면 약속한 만기일이 돌아오거든요. 지급기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며칠 날 지급하겠다고 그 지급한 지급기일로 표시한 그날이 만기일인데, 만기일이 되면은 우리 통장에서 어음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당좌 예금이 감소하게 되고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차변의 지급어음 해가지고 지급어음이 이제 부채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정리로서 지급어음의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바드러움과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표 관련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를 먼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상품을 팔고 그러면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고요. 차변에 현금이 옵니다.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에요. 또 자기압 수표를 비품을 구입하고 지급했다 이거네요.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압 수표는 수령할 때도 차변의 현금, 지급할 때는 대변의 현금, 이렇게 수령할 때, 지급할 때 사용하는 개념 과목은 그냥 현금이에요. 그런데 당좌 수표를 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입니다. 차변의 현금이에요. 그런데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지급할 때,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할 때는 대변의 현금으로 하면 안 돼요. 당좌 예금입니다.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우리 회사가 약정해 놓은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이것 또한 은행에 계좌 이체된 날짜하고 시차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회사는 수표를 발행한 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대변의 당좌예금 만약에 2월 3일 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 하면 2월 3일 날 회사는 대변의 당좌예금 감소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2월 3일 날 바로 은행에다가 제시를 할까요? 수표를? 네.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거래처는 그것을 현금이라고 느끼거든요. 현금. 네.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그냥 100만 원 현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금고에다가 이렇게 현금처럼 보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100만 원 현금 이걸 10만 원짜리 수표로 좀 바꿔 쓰고 싶다 할 때 그때 이제 은행에다가 100만 원짜리 현금을 제시해서 인출하게 되겠죠. 다른 돈으로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그래서 발행한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시점과 그 수표를 발급받은 회사가 은행에다가 제시하는 시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당좌 예금의 경우는 항상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 원장에 있는 잔고와 은행의 잔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을 원인을 밝혀서 설명하는 표를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다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 보고할 때는 은행 잔고에 대한 계정 조정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산 보고를 할 때 써요. 회사는 무엇으로 회계 처리할까요? 회사의 전표 입력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석에서는 은행의 잔고 증명이 쭉 들어가는데 은행의 잔고 증명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예금 잔액하고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야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시차 때문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 보고 할 때 주석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어음 관련된 장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받으러움 현황을 조회하는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하는 지급어음 현황, 그 다음에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하면은 그 등록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음 등록이 되어 있는 장부가 어음 직계표예요. 이러한 장부를 적절하게 조회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일 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금 관리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현금 시제 관리 그쪽에서는 일계표, 월계표 이런 것을 우리가 조회를 해봤었는데 일계표나 월계표는 그 자금과 관계 없는 거래도 거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일 자금 명세서를 보면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서 받으러움, 지급어음, 차입금 이런 금융상품까지 자금과 관련된 오늘의 잔액, 전일 잔액, 그러니까 금일 잔액, 전일 잔액, 또 오늘의 당일의 증가나 감소 이러한 상세한 내역을 보여주는 명세서가 일일 자금 명세서예요. 일명 격리일보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작성해서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인쇄해서 제출할 줄 알면 돼요.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전자어음의 수령이라고 했습니다.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회사가 3일패션이죠. 3일패션 귀하. 이게 받은 회사고. 발행한 회사는 여기 밑에 있네요. 발행인이 데일리룩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 거래처입니다. 350만 원짜리 어음을 우리 회사에게 3일패션 귀하 350만 원 정, 이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이걸 우리가 약속어음. 그런데 이걸 전자식으로 발행했다 해서 전자어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편이 손으로 쓴 우편,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자우편 하면은 이메일이죠. 편지를 전자로 보내는 방식이죠.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로 된 어음을 우리가 약속어음이라고 해요. 약속어음. 지금은 이제 전자로 어음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죠.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법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전자어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급기일이 바로 만기일이라는 날짜예요. 25년 1월 10일 날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어디에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자세히 나오죠. 국민은행 중부지점. 이게 지급지와 지급 장소입니다. 국민은행이 중부지점에서 지급할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설명을 보면은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대일이룩의 외상 매출금을 동점 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상 대금 받을 게 있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요 대일이룩이 지금 현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외상 매출금은 약속한 날 현금으로 또는 계좌이체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으로 1월 10일 날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어음 보관 처리해야죠. 그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봤죠? 차변에 받으러,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받으러음의 거래처 대일이룩,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도 대일이룩이에요. 아주 여기 자금 관리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어음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어음으로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요 분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고요. 거래처를 꼭 코드로 써야 됩니다. 거래처를 손으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하시고 괄호 열고 대일, 거래처를 그냥 줄여서 대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금액 350만 원. 대변에다가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대변이죠. 이게 대변이고 차변이 받으러음. 이것도 거래처를 가로 열고 대일. 금액은 3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음 자산 증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2번을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네. 자, 전표 입력을 하고 어음에 대한 보관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자금 관리하라는 말은 받으러음 현황에다가 반영을 시켜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가지고요. 거래 날짜를 입력합니다. 6월 10일 날 거래죠. 날짜를 6월 10일로 고쳐주세요. 자, 3번 차변에다가 받으러음, 받을 하면은 110번 나올 겁니다. 110번 받으러. 거래처 코드에다가 대일이룩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적요에는 나중에 이거 자금 관리하면 적요는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냥 엔터로 지나갑시다. 금액은 350만 원, 3500 플러스 엔터 하시고요. 4번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똑같아요. 1002 엔터. 거래처 코드로 꼭 입력해야 됩니다. 적요는 외상 매출 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했으니까 5번 적요 쓰면 되죠. 외상 대금 받으러음 회수. 금액은 대변에다가 35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우리가 어음 관련 거래는요.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나서 추가로 해야 될 일이 꼭 있어요. 바로
자금 관리를 해주는 건데, 자, 받으러옴 줄을 클릭하시고 받으러옴 현황에다 이걸 반영을 시켜야 돼요. 네. 지금 이거는 받으러옴 원장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직 받으러옴 기입자, 받으러옴 현황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받으러옴 현황에는 어음 번호라든지 지급지라든지 만기 날짜라든지 이런 것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받으러옴 입력된 줄, 금액란이 됐든 아니면 여기 코드란이 됐든 간에 그 줄 어딘가는 클릭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F3키 있어요. F3. 우리가 옛날에 앞에서 F3을 언제 눌렀었냐면은 저기 할 때 차량비, 차량 유지비에 대한 그 자금 관리할 때도 F3키를 썼죠. 어음 관련된 자금 관리도 똑같습니다. 자,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Fn키를 누른 상태에서 F3이고 일반 키보드는 그냥 F3이고. 자,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받으러옴 관리는 입력할 것이 가장 많습니다. 새로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음 상태는 보관 처리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일로 넘어가면은 어음 종류를 지정해 줍니다. 어음의 종류에서 보면은요, 밑에 메시지 보면은 1번은 약속 쭉쭉쭉 해서 6번이 전자라고 돼 있죠. 전자어음은 꼭 6번으로 어음의 종류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6 전자로 입력을 잘 해주시고, 그러면 커서가 이제 세 번째 어음 번호란에 갔죠. 여기다가 그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가 상단 우측에 있습니다. 004가 은행 코드고요. 2024는 연도, 0610은 월일, 여기까지가 날짜고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여기가 1년 번호입니다. 엔터 하시고 수치 구분 자수가 뭐냐? 발행인이 거래처하고 같다 이겁니다. 데일리룩이라는 거래처에서 직접 발행한 것이 자수입니다. 엔터 치시고 발행일로 커서가 같죠? 네, 발행일이 6월 10일로 전표 입력하는 날짜가 자동으로 일로 입력되어 있네요. 네, 어음의 발행일도 6월 10일이 맞아요. 그러면 엔터 치시고 만기일, 어음 사진에서 보면은 만기일은 지급기일이 만기일인 거예요. 그래서 2025 0110이라고 입력합니다. 2025 0110.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오느냐? 지급은행으로 오죠. 지급은행은 검색을 하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은행 코드, 시중은행 코드 등록해 놓은 게 뜹니다. 코드 도움말. 그래서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번 확인.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지점은 코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직접 타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중구 지점. 그리고 이제 엔터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입력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보관 처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 내용이 요약된 내용이 저교에 받으러옴 저교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이 내용은 받으러옴 현황이라는 장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일정한 양식을 갖춰가지고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음 관련 문제 낼 때 아주 대표 문제, 외상 매출 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라는 문제, 아주 대표 문제예요. 상당히
출제 때는 FAT 1급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예제가 되겠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 전자어음의 만기 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전기에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의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기 추심, 만기 결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전기 작년에 받은 어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2월 어음이라고 하는데,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월 어음, 보관 중인 어음이 오늘이 아마 6월 20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우리 당좌예금 통장으로 요 24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당좌예금 국민은행 차변에 와야죠. 당좌예금 국민은행이 차변에 와야죠. 자, 금액은 240이고요. 자, 대변은 뭐가 와야 될까요?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감소. 이때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아니라 멋쟁이로부터 받은 거니까요. 거래처가 멋쟁이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40입니다. 네,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전표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하겠습니다. 수행 2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날짜는 6월 20일이 되죠. 6월 20일로 날짜를 수정하시고, 3번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102번. 예금은 국민은행 거죠.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당좌 해주시고, 적요는 받으러움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온 것을 2번 적요를 넣어주면 돼요. 받으러움 당좌 추심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금액은 240만 원. 대변에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야죠.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면은요, 대변에 받으러움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멋쟁이가 발행한 거니까 여기서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멋쟁으로 검색해야 됩니다. 자, 적용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 주시고요. 나중에 자동으로 바뀔 거니까 대변에다가 2400 플러스 240만 원 입력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어음 관련 거래는 꼭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받으러움 줄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F3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받으러움 관리라는 이런 양식이 보이죠.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보관 처리였어요. 지금은 보관이 아니고 만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어음 상태를 여기서 골라보면은요, 만기가 4번이죠. 그래서 여기 어음 상태를 4 해주면 돼요. 4 만기. 그리고 이 만기되는 처리는요, 작년에 우리가 받았을 때 어음 현황에 이미 다 입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초기월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음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검색합니다. 더블 클릭. 검색을 하면은 우리가
6월 20일 날 전표 입력하면서 만기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6월 20일 만기일인 전표를 자동으로 딱 찾아줘요. 예. 6월 20일 만기일인 게 240만 원짜리 요거예요. 선택해주면 돼요. 밑에 선택 단추 있죠? 만기는 어음 번호를 검색해가지고 찾아주면 끝납니다. 다른 내용은 추가로 입력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어음을 받았을 때 상세한 것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 어음 번호에 이 어음이 만기되었다 해서 이 두 가지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데 어음 번호도 입력이 아니라 더블 클릭으로 검색한다. 검색한다. 어음 상태를 만기로 한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 만기 처리하게 되면 이것이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적요에도 이와 같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자어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 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 회계 처리 먼저 분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상 매입금 중의 일부를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인데 지급했으니까 부채 감소죠.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거래처는 신사숙녀가 거래처가 돼야 되겠고, 무엇으로 지급했어요? 어음을 발행했죠.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대변의 지급어음, 거래처는 신사숙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신사숙녀, 대변의 지급어음 신사숙녀. 거래처 두 개 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있으면 원래 약속한 날 돈으로 주는 게 좋죠.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우리 회사도 현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약속을 어음으로 다시 한번 약속해 준 거예요. 1월 30일 날 지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2번에 보면은 어음 등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음 등록이 뭐냐면 국민은행에서 전자어음 한매를 수령했다 이거예요. 6월 30일 날. 그래서 이거는 분계가 아니라 등록 작업을 먼저 한번 해주게 됩니다. 어디서 하느냐면은 우리 일반전표 입력에 가면은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 상단에 보면 여기 어음 등록이라는 거 있어요. 어음 등록. 보일 거예요. 이 단추를 누르면 돼요. 자, 눌러보세요. 어음 등록. 그래가지고 수령일 며칠 날 수령했다고 되어 있냐면 2024년 6월 30일 날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24 0630 이렇게 수령일 정확히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록 눌러서 4번 전자. 예, 4번 전자. 여기선 전자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어디에서 어음을 수령했냐 이거죠. 국민은행에서 수령했다고 되어 있죠. 네,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 확인.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어음 번호. 칸이 두 칸인데요. 우리가 약속 어음의 경우는 어음 번호가 문자로 된 번호가 있어요. 그건 앞칸. 그리고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 근데 전자어음은 전체가 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앞칸을 안 쓰면 됩니다. 네, 뒷칸에다가 지금 거기 어음 사진에 보면은 번호가 있죠. 004 2024 0630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엔터 하시고 매수. 매수는 한 매죠. 1. 그리고 밑에 있는 등록 눌러주시게 되면 어음 아까 장부에서 어음 직계표라는 장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음 직계표에 요게 등록이 돼요. 자,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주면 되죠. 더 등록할 것은 없으니까.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전표를 입력합니다. 자, 이제 일반 조표 날짜를 어음을 발행한 날짜로 바꿔주세요. 6월 30일입니다. 어음을 발행한 날짜 6월 30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이제 아까 그 분계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신사 적요는 외상매입금을 그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잖아요. 그걸 2번 적요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금액은 10,000,000원이죠. 10 플러스 엔터. 대변에 지급어음 지급어음 252번입니다. 거래처 신사 숙녀 천사 거래처 코드 똑같습니다. 네, 지급어음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변에 1,000,000원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는 분계가 이겁니다. 외상매입금 대금을 어음을 발행했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아까 그 받을어음 수령한 거하고 지금 외상매입금 대금 어음으로 지급한 거 이 두 개 문제가 어음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금관리 시험 본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금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F3 눌러야죠. 그러면 지급어음 관리라는 창이 밑에 나오죠. 어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 그대로 어음 상태는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음 번호는 아까 어음 직계표에다가 우리가 넣어놨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어음 직계표에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한 그 어음이에요. 어음 등록된 거기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확인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볼까요? 발행일에가 있죠. 발행일은 어음 전표 입력한 날짜하고 항상 같습니다. 엔터를 치면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이거는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발행할 때 지급기일을 2025년 1월 30일로 했으니까 여기다 2025 0130으로 이건 고쳐야 돼요. 지급은행은 그대로 두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적요 내용이 바뀝니다. 네. 자, 어음과 관련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 3번 그리고 아까 했던 1번 요 두 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 즉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이라고 보시고요. 그것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부터 실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